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성질과 활용 중에서 파동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선생님이 오늘 사실 좀 전까지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 행사. 골드버그 장치로 문제 해결하기 학교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후에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못 해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먹고 또 바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피곤해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빨리 이렇게 녹화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걸 꼭 또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듣는 한 명을 위해서라도 빨리 올려야겠다 생각이 돼서 힘들지만 퇴근하지 않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쌍방향 수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을 위해서 요 부분만 다시 영상으로 제공해서 올리는 겁니다. 물론 뒤에 영상들, 요 뒤에 나오는 영상들은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같이 다 합쳐서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보니까 파동의 중첩 그리고 파동의 간섭에 대해 배우게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파동의 종류, 파장, 진동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기파의 간섭과 전자기파의 회절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간섭 그리고 빛의 회절에 대해서는 물리학 2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간섭이에요. 간섭. 그래서 간섭에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다. 보강간섭, 상쇄간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간섭이란 현상이 일어나려면 파동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파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파동만이 갖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가 바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파동의 독립성. 자,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 파동이 중첩될 때 각각의 파동에 다른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즉 각각 독립적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파동이 이렇게 오다가 만났을 때는 뭔가 상황이 어떤 중첩이 일어나지만 이 이후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왔던 어떤 물량들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특징이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중첩이죠. 중첩. 자, 이렇게 독립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두 파동이 만났을 경우에는 중첩이 발생한다. 이 중첩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두 파동의 변위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보강되어 합성 파동의 변위가 커지고, 만약에 두 파동의 변위의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상쇄되어 합성 파동의 변위가 작아진다. 이게 바로 파동의 중첩. 자, 독립성과 중첩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특징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라는 파동이 있고요. B라는 파동이 있는데 각각 진폭의 크기를 보니까 A 파동의 진폭은 Y1, B 파동의 진폭은 Y2가 되겠습니다. 이 두 파동이 만나면 중첩되는데, 자, 이렇게 같은 지금 변이, 같은 위상을 갖고 있죠. 둘 다 위로 볼록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의 진폭, A와 B의 진폭을 각각 더한 이 Y라는 진폭, 즉 Y1 플러스 Y2가 되겠네요. Y라는 진폭은 요만큼 크기에 갖는 파동이 되고요.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이 유유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속력, 파장, 진동수, 모든 걸, 진폭, 모든 걸 그대로 다시 각각 가던 길 간다라는 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중첩과 독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첩되는 상황에서는 간섭이 나타납니다.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고요. 커졌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강간섭. 작아졌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상쇄간섭이라고 하죠.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자, 여기 또 한 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보강간섭. 중첩되었을 때 진폭이 커지는 현상. 상쇄간섭.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을 상쇄간섭이라고 한다.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파동 1, 파동 1과 파동 2가 있습니다. 이 두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두 파동이 만나는데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상은 둘 다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그래서 둘 다 마루와 마루인가 아니면 골과 골인가 요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폭이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진폭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를 더한 만큼 커지게 되는 거니까 두 배로 된다라는 거. 자, 상쇄간섭. 이번에는 파동 1과 파동 2가 만나게 되는데, 파동 1은 마루인데 파동 2는 골. 파동 1이 골일 때는 파동 2가 마루,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대 위상이 반대일 경우에 마루와 골, 골과 마루일 경우에는 진폭이 작아진다. 이러한 간섭을 상쇄간섭이라고 하고요. 또 특별한 경우, 만약에 두 파동의 진폭이 같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상쇄돼서 얼마가 된다? 진폭이 0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물결파의 간섭이 물결파. 우리가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물결파와 소리의 간섭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S1 파1이죠. 파1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S2 파1이죠.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 P점에서 보강이 일어날 거냐, 상쇄가 일어날 거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 그림을 통해서는 파동의 어떤 모양을 통해서는 같은 모양의 파동이 만날 때, 같은 모양이란 얘기는 결국은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 아니면 골과 골이 만날 때. 자,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는 우리가 그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골과 골이 만났을 때도 보강간섭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골과 골이 만났을 때도 보강간섭이다. 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냐? 반대 모양의 파동이 만났을 때, 즉 마루와 골이 만났을 때, 이때 상쇄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파동의 간섭 그리기 해보기입니다. 해보기. 우리 쌍방향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었고,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온라인으로 인한 어떤 뭐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던 반들은 아마 그림을 통해서만 봤든가 아니면은 교과서로만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영상에서. 자, S1과 S2에서 파동이 발생을 합니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이다. 자, 처음에 점선부터 시작하네요. S1과 S2가 점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점선, 실선, 점선, 실선. A에서는 실선과 실선이 만나죠.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강간섭. 자, B 지점. 실선과 점선이 만나죠. 그러면 마루와 골이 만나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그림을 통해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고 골과 마루가 만나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상쇄간섭, 보강간섭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 때 확인해야 될 것은 초기 위상이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꼭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확인을 안 하더라도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습관을 들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위상이 같은가 다른가. 초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되는 게 같은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처럼 처음에 얘도 점선, 골로 시작하고, 얘도 처음에 점선, 골로 시작하고,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시작할 때 초기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 위상이라면 반대 위상으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S2는 처음에 실선, 그 다음에 점선, 그 다음 실선, 그 다음 점선, 그 다음 실선 이렇게 그리면 B에서는 실선과 실선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A에서는 실선과 점선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와는 반대로 A가 상세간섭, B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 위상이 반대가 되면 180도로 반대로 이제 파동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서 초기 위상을 확인하는 거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숙제. 지금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요거 그려보고 P점과 R점과 Q점에서 보강이 일어나느냐 상세가 일어나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P점에서는 보강, R점에서는 보강이죠. 요거 R점 주의해야 될 거. 점선과 점선이 만났다. 골. 그래도 보강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가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보라고 했냐면 0.5주기, 0.5주기 후에 P점, Q점, R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상쇄 간섭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보강이 상쇄로 바뀌든가 상쇄가 보강으로 바뀌든가, 요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5주기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영상이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상쇄 간섭, 파동 간섭을 처음에 정의 내릴 때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곳, 상쇄 간섭은 진폭이 작아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오프라인 과정에서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반별로. 우리가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은 시간에 따라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 따라서 특정한 지점에서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특정한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파가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물결파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밝기가 빛을 비추었을 때 밝기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어두워진 게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 밝은 게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이렇게 밝기가 계속 변하는, 계속 보강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항상 마루와 골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진폭이 작은, 이게 시간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상관없이 이 지점에서는 계속 상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주기가 지난 후에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1주기, 2주기, 2분의 3주기 지나더라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계속 보강. 대신 이제 저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이냐,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이냐, 요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 사실 뒤에 영상은 미리 선생님이 촬영을 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따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번 주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11월 19일인가요? 11월 19일.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또 이틀 나오면 시험 볼 때까지, 2차 지필평가 볼 때까지 여러분들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와 줌 쌍방향 수업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만나요. 물론 다음 영상 계속 나갑니다.